셀프 사회로.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더블 다이아몬드 신영주입니다. 네. 네. 제가 머리를 좀 풀러봤는데 어때요, 여러분? 네. 네, 여행 가느라 머리를 자르고 아주 즐겁게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어제 왔거든요. 와, 저희 4박 6일이었거든요. 근데 4박 20일 정도, 잠은 4번 자고, 한 20일을 보내고 온 것 같은 여행을 하고 왔습니다. 목이 조금 잠겼어요. 그래서, 자, 지금 저희 남편이 아메이 회사의 그런 기술력과 그런 우리 여자들이 좀 알기 어려운 데이터적인 그런 것들을 얘기해 주셨어요. 여러분 좀 이해가 되세요? 네, 저는 이런 걸 되게 잘 못해요, 설명을. 근데 이제 저희 남편은 이런 게 되게 쉬운 사람. 네, 그래서 완전 반대. 성격 완전 반대. 성격 안 맞아. 엄청 안 맞아. 그런데 아메이를 같이 하니까 저분의 장점이 아메이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계속 몇 번을 들었는데도 들을 때마다 놀라운 그런 아메이의 그런 너무나 그 비교할 수 없는 경쟁력을 여러분들이 들으셨어요. 그러면 좋구나. 저기 뒤에 히터를 껐으면 좋겠는데. 누가 좀 꺼주세요, 전원을. 네. 네, 너무 더운 것 같아. 그죠? 네, 점퍼 이렇게 벗으실 분들은 벗으시고요. 자, 이렇게 좋은 회사가 만든 좋은 제품. 그러면 그냥 소비자로만 계셔도 너무 좋아요. 그죠? 이런 제품을 찾지 않으셨나요? 저는 이렇게 믿고 쓸 수 있는 회사의 제품을 찾았던 사람이에요. 왜냐면 제가, 열심히 20대에 여러 직종의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29에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건강을 챙기지 못하는 상태에서 아이를 임신하고 낳다 보니까 아기가 너무 약하고 아팠어요. 그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아기를 낳고부터 여러분 어떠세요? 좋은 제품을 쓰고 싶죠? 안 그러셨나요? 아니면 내가 어디가 몸이 안 좋고부터 뭔가 제품이 이상한 건가 보다. 뭔가 환경이 이상한가 보다. 뭔가 좋은 걸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저도 그 계기가 있었고 저희 또 엄마도 아프시게 되고 이러면서 진짜 좋은 제품을 쓰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스스로 인터넷을 검색해서 좋은 제품을 찾아서 썼어요. 그런데 그거를 쓰고 나면 TV에 나와. 거기서 뭐가 나왔다고. 이해되시죠? 예. 그리고 또 아주 고민해서 제품을 샀는데 또 거기서 뭐가 나왔다 그러고. 그러니까는 믿고 쓸 수 있는 제품이 없어서 정말 그 생협 이런 데 것도 써보고 그런데 그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생협이 그 샴푸나 이런 것도 나와요, 세제도. 그런데 이렇게 나쁜 건 안 들었대. 근데 과연 이게 좋은 걸까? 이런 확신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고 있을 때 제가 아메이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메이 회사에 대해서 공부해보고 나서 결정한 건 뭐냐면 이 회사를 믿을 수 있겠다. 이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면 내가 믿을 수 있겠다. 그 마음으로 제가 애용자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초대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처음 오신 분 혹시 계시나요? 예, 거기 계시고, 예, 계시네요.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한테 저는 오늘 앞에 들으신 이 강의가 어쩌면 아메이에 대해서 첫 번째 마음을 여는 그런 계기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아메이를 이 자리에 모신 이유는, 물론, 아메이에 대한 제가 이야기할 플랜을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회사의 제품을 애용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좋으시라고 이 자리에 초대한 거니까 좀 마음을 여시고 이제 앞에 들으신 이 좋은 제품을 가지고 그걸로 돈을 번 여자가 나왔어요, 여러분. 네, 그걸로 인생을 바꾼 여자가 지금 나온 거예요. 네, 외모도 바꿨습니다. 다 바뀌었습니다. 정말 팔자가 다 바뀐 여자가 지금 나왔는데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저의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오늘은 제가 사업 설명이 아니고 랩업이기 때문에 그냥 제 이야기 편하게 여러분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예쁘죠? 네. 자, 저희가 이제 작년에 더블 다이아몬드를 성취했거든요. 그래서 영상 저는 대학을 졸업했고 취업을 했고 결혼을 했고 출산을 했고 휴직을 했고 둘째를 임신했고 일이 힘에 부쳤고 점점 직장 생활에 소홀해졌고 남편을 미워했고 결국 그냥 눌러 앉았어요. 기저귀를 갈았고 젖병을 갈았고
유모차를 몰았고 청소기를 몰았고 카트를 몰았고 김장을 담그고 전을 부치고 걸음마를 가르치고 화장실을 가르치고 한글을 가르치고 어린이집에 보내고 유치원에 보내고 학교에 보내고 종종 친구들이 부러웠죠. 그러다 아이가 물었어요. 엄마는 꿈이 엄마야? 애써 웃었지만 가슴이 내려앉았고 빨래를 하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창틀을 닦으면서도 생각이 났어요. 내 꿈은 무엇인지, 내 꿈.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이 영상을 많이 봤는데 볼 때마다 조금 울컥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안 그러신가요? 그쵸. 자, 여기 이 순서대로 우리 살았잖아요. 그쵸. 이분 혼자 이렇게 살았나요? 우리 다 이 과정 거쳐온 거죠. 네. 정말 공부했고, 그죠? 열심히 공부했고, 취직을 했고,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고, 경단녀가 됐고, 남편을 미워했고. 이분. 다 공감하시는 거죠? 나만 그런 거야? 아니죠. 시어머니를 미워했고, 이런 거. 그 시간을 거치고, 나는 누군가? 나는 왜 사나? 이런 생각까지 쭉 거치면서, 내 꿈이 뭐지? 라는 저 생각까지, 시간의 차이만 있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이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내 꿈이 뭘까? 근데 저는 그거를 31살, 32살에 했다는 거예요. 좀 일찍 내 꿈이 뭘까를, 아까 여기 이분이 싹 스쳐간 이 시간을 저는 좀 빨리 지나간 거예요.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까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마 40대 후반이나 50대쯤에 이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소비자를 만났는데 저랑 동갑이야. 근데 본인은 이제 이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지금 무언가 답답하고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메이 얘기했더니 그거 말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저는 알아들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모두 다 이 과정을 거친다면, 자, 여러분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옛날에, 여기 또 젊은 분도 계시겠지만 연식이 저랑 비슷한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 옛날에 그 이휘재가 나와서 그 음악 나오는 거 있죠. 뭐예요? 그래. 결심했어. 그거 있죠. 아시네요? 저랑 또래가 비슷하신 분들인가 봐요. 제가 그 프로그램 되게 좋아했거든요. 너무 재밌는 거야. 선택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까지 이 고민, 내 꿈은 뭐였을까? 여기서부터 여러분의 선택인 거예요. 자, 그래, 결심했어. 해서 나는 새로운 인생을 한번 만들어 볼 거야. 좀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 지금. 아니면 내 꿈은 뭘까 하면서 그냥 계속 나이를 들어가면서 끝나는 거. 뭐를 선택하시고 싶으세요? 한번 인생을 바꿔보고 싶으세요? 진짜요? 네, 저는 진짜 인생을 바꿔보고 싶었어요. 내가 바꿀 수만 있다면 진짜 바꿔보고 싶었거든요. 그때 32살에 제가 여기서 성공자를 만나게 돼요. 이 장소, 이런 곳에서 이렇게 좋은 장소도 아니었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 곳도 아니었어요. 어딘가 저쪽에 그 고길이 쪽에 식당을 빌려서 워크숍을 한다고 저를 초대해서 갔던 곳에서 한 30명 정도 앉은 자리에 홍진 스폰서님이 오셨어요. 그분의 30분, 40분 정도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아메이에 대해서 잘 들어본 적도 없었어요. 근데 그분의 모습을 보고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진짜로 사는 사람이 있네. 그걸 보고 제가 아메이 결정한 거예요. 뭐냐면 저는 5년 후가, 10년 후가 지금보다 더 나았으면 좋겠다. 저는 막 부자가 되고 싶다가 아니고요. 5년 후, 10년 후가 지금보다 더 나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누군가를 돕는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뭔가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뭔가 그런 게 제 꿈이었던 거예요. 뭔가 성장하는 사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 근데 세상 어디에도 만나보지 못했던 그런 성공자가 아메이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대로 봤죠. 전 제대로 봤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아메이를 만나기 전에 고등학교 2학년부터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부터 휴게소에서 주말마다 아르바이트를 했고요. 거기에서 많은 경험을 하게 됐고, 또 대학을 들어가서도 대학을 4년제로 5년 다녔어요. 왜? 학비를 벌기 위해서.
휴학을 2번이나 하면서 방학마다 아르바이트를 했고 졸업하고도 계속 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번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사람을 못 만났던 게 저는 제가 30대 초반에 아메이의 성공자를 만났을 때 저분이다. 나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고민 없이 선택할 수 있었던 배경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진짜 성공자라는 게 눈에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그냥 별로 와닿지 않는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제가 그랬던 것처럼 나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드시는 분이 있다면 저는 그분이 미래의 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저는 이 그래프를 보고 아메이를 거절했지만 저는 아메이를 스폰서님이 저한테 얘기해주고 1년을 제가 거부했어요. 그것도 강하게. 아주 못된 사람이 아닌데 아주 냉정하게. 왜? 그래야 안 올 것 같아서. 그래야 저한테 아메이 얘기를 안 할 것 같아서 아주 단호하게 제가 이 말까지 했어요. 저한테 오는 건 시간 낭비라고. 아메이 잘할 것 같은 사람한테 가시라고. 여러분 이 얘기를 홍진희 리더님도 하셨대요. 그러면 뭐예요? 저도 할 마음이 있었다 없었다? 전혀 없었다. 왜? 저는 진짜 공무원 단체에서 컴퓨터 일 하는 거. 그리고 나서 마지막 직업이 학원에서 애들 가르치는 거였어요. 그리고 애기를 낳은 거예요. 근데 아메이는 왠지 영업을 해야 될 것 같고 잘 팔아야 될 것 같고 말 잘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단호하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스폰서님이 계속 오셨죠. 우리 스폰서님이 홍서진 스폰서님인데요. 그분의 그 특징이 뭐냐면 철판이에요. 철판. 뭔지 아시죠? 여러분 얼굴에 철판. 그래서 거절을 해도 끄떡하지 않으시고 갔다가 다음에 또 오세요. 웃으면서.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다시 오세요. 그렇게 계속 오시는 그 스폰서님이 처음에는 부담스러웠고 나중에 스토커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저분이 진짜 나한테 뭘 얘기해주고 싶은 것 같은 거예요. 진짜 내가 들어줘야 될 것 같은 마음? 내가 그렇게까지 하는데도 계속 오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 사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듣게 됐고 들리게 됐는데요. 그 거부하는 1년 동안 그 안에 이 그래프를 우리 스폰서님이 약간 수전증이 있으세요. 종이에다가 그 A4지 종이에다가 그려주셨어요. 이거를 이렇게 수입과 지출 곡선 이거를 떨리는 손으로 그려주셨어요. 근데 그걸 그리고 보여주시고 가셨는데 그 앞에선 제가 뭔가 이렇게 마음이 동요되는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가시고 나서 제 마음에 이게 진짜 그러겠네? 이렇게 된 거예요. 진짜 우리 남편 수입이 끊어지겠네? 저는 그 당시에 우리 남편이 36살에 현대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36살에 현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남편이 있어. 그럼 수입이 끊어질 거란 생각을 할까 안 할까요? 안 해요. 46살도 안 하는데 그죠? 36살이면 더 안 하죠. 근데 이 그래프를 그려주고 가셨는데요. 덜컥하면서 저희 아빠의 변수, 엄마의 변수들을 경험하면서 제가 병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입이 끊겨서 누워있는 모습을 봤잖아. 그게 클로즈업 되면서 이럴 수 있겠구나. 제가 그렇게 느낀 거예요. 수입이 끊어질 수 있겠구나. 그러면 그 후에 이 긴 시간을 수입이 없이 살아야 하는 이 구간을 우리 엄마가 사는 걸 제가 봤잖아. 그죠? 근데 그거를 저한테 접목시키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분명히 수입이 끊겨서 일을 하고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분들이 주변에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는 우리한테 적용을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스폰서님이 그걸 나한테 적용하게 해주신 거예요. 계속 얘기해 주신 거죠. 적용을 해봤더니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고요. 답이 없더라고요. 지금 남편 수입이 있는데도 돈이 없는데 이게 끊어지면 우리는 어떡할까? 그래서 우리 남편의 수입이 정말 막노동 하시는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그분의 수입과 우리 남편의 수입이 똑같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거라도 좀 오늘 그 생각만이라도 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수입이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에는 스페어 타이어가 있는데 왜 인생에 스페어 타이어를 준비하지 않고 있냐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너무 맞죠? 너무 맞는 말인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진짜 너무 맞는 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내 스페어 타이어가 뭘까를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안 쓰는 것밖에 없더라고. 절약하는 것밖에 없더라고.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절약으로는 가난을 조금 늦출 수는 있지만 벗어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무 맞는 말. 그죠? 여러분 어쩌면 오늘 조금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 왜? 너무 맞는 말만 해서. 맞는 말 듣기 싫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진짜 절약은 가난을 조금 늦출 수는 있지만 계속 가난한 거예요. 가난을 벗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페어 타이어는 누구나 필요하다. 그런데 저는 제가 보면은 진짜 해야 되는 사람들은 아메이를요, 안 해요. 진짜 어려운 사람들 있죠. 근데 조금 그래도 지금 현재를 어느 정도 사는 사람들이 아메이를 열심히 해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돈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를 어느 정도 사는 사람들은요, 이걸 내려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가난해지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가난한 분들은 가난에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무서운 거예요. 가난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이 아메이의 비전을 봤음에도 자꾸 미루는 거죠. 이런 말 제일 싫어요.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지. 저는 진짜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 말을. 송충이 왜 솔잎만 먹어야 됩니까? 그죠? 네, 물론 우린 송충이가 아니잖아요. 더 잘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난에 길들여진 여러분 스스로의 습관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바꾸는 곳이 이 자리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가난하다면 여러분들 이 자리 앞자리에 앉아야 돼. 그래서 빨리 내가 바뀌려고 해야 돼. 내 생각이 바뀌려고 해야 돼. 그래야 인생이 바뀌어요. 저는 가난했지만 남편이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생활 수준은 조금 올라간 상태였어. 그러나 돈은 없는 건 똑같아. 근데 가난에 봤기 때문에 가난해지기가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리고 내 아들이 우리 남편처럼 사는 거는 더 싫었던 거죠. 여러분 남편 새벽에 출근하는 거 불쌍한 사람? 있네요. 착하다. 자, 그럼 내 아들이 남편처럼 출근하면 너무 좋겠다. 없죠. 없잖아요. 정말 저는 그 가난을 대물림한다라는 게 어떤 건지 너무 알았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저는 책을 좀 많이 읽었었거든요. 아메 하기 전에, 그러니까 아기 낳기 전에. 열심히 20대 초반에, 이럴 때, 20대 중반에 책을 많이 읽어봤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자기계발서. 그리고 뭔가 잘 살고 싶은 꿈이 있다 보니 그런 책들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소설책 이런 거보다.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제 인생에 제일 기억에 남는 책이 7막 7장이에요. 홍정우 씨가 하버드대 간 스토리.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그거를 내 인생에 적용해 봐야겠다 했을 때 적용할 곳이 없더라고요. 없는 거야. 그리고 이런 많은 책들도 읽어봐도 내 인생에 적용할 게 없어. 해답을 주진 않아요. 그저 본인의 이야기를 그냥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메이에 왔더니 성공자가 본인의 스토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도구를 주더라고요. 나에게. 그래서 아껴 쓴다고 부자 되나요? 안 돼요. 그 다음에 아껴서 산다고 부자가 되나요? 할인해서 산다고? 아니죠. 싸게 많이 쓰는 거죠. 그리고 더 만들 생각을 해야겠죠. 수입을. 왜냐하면 어떤 수입을 만들어야 되냐면요. 아까 얘기했죠. 노동 수입은 안 된다고. 속성이 다른 수입을 만들어야 우리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너무 공감을 했어요. 내가 학원에서 일을 하니까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벌 수 있어. 그런데 아이를 낳고 이제 아이를 맡기고 그 일을 하려니까 아이를 다른 사람 손에 또 맡겨야 돼. 그러면 벌어서 다 누굴 줘? 남 줘야 되는 거예요. 똔또인 거야. 근데 내가 그만두고 내가 애를 키워도 똔또이. 그러니까 내가 그냥 애를 키워야겠다. 노동 수입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노동 수입을 벌 때 나는 속성이 다른 수입을 벌어야겠다. 그렇게 해서 아메이가 저한테 들렸던 거고 아메이를 10년을 내다보고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성공이란 단어가 붙는 일 중에 5년, 10년 안에 성공할 수 있는 일은 이 세상에 없어요. 진짜예요. 성공이란 단어가 붙는 일에 5년에서 10년을 집중한다고 성공하는 일이 이 세상에 없다니까요. 근데 아메이는 5년에서 10년 집중하면 성공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신이 없으니까 10년을 보고 한 거예요. 10년을 이곳에 있으면 내 나이가 42살이 될 건데 그땐 그래도 에메랄드 이상은 되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을 했던 거예요. 지금처럼 될 거란 생각은 정말 못했어요. 자,
내가 만약에 사업을 한다. 저는 이게 너무 와닿아서 내가 만약에 사업을 한다면요. 내가 무슨 아이템을 만들어서 소비자가 그걸 써줘야 되는 거죠. 그죠? 자, 보면은 내가 아이템을 만들려면요. 연구개발, 제품 생산, 품질 관리 내가 해야 돼. 내가. 그리고 유통, 광고, 홍보, 배송, AS까지 내가 해야 돼. 재고 관리랑 재무, 세무, 일까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 이거를 다 해야 돼. 그리고 이 소비자들이 홍보까지 해서 제품을 잘 써야 매출이 발생하고요. 그다음 마케팅 리서치나 만족도까지 포함하고 AS까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업이거든요. 이게 사업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메이가 사업이라고 하죠. 아메이가 사업이에요. 근데 이거를 내가 다 하라 그랬으면 저는 아메이 못했을 것 같아. 자, 그런데요. 아메이는 뭐냐면요. 연구개발, 제품 생산, 품질 관리 다 해준대. 재고도 없대. 재무 관리도 안 해도 된대. 월급 이런 것도 안 줘도 되고. 대박. 그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쇼핑몰, 유통채널, 광고, 홍보 이런 거 다 안 해도 된대. 그냥 플랫폼 역할을 하면 된대. 그냥 내가 연결하는 거야. 이 만들어진 좋은 제품들, 연구개발된 제품을 소비자가 쓸 수 있게 내가 연결만 하면 된대. 저는 진짜 이게 진짜라면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게 진짜라면 대박이다. 자, 여러분 이런 거 자, 보세요. 보시면 우리가 플랫폼 역할을 하는 건데요. 단지 이 제품과 회사에 대한 거를 우리가 광고를 하는 역할만 하라는 거예요. 내가 공부해서 사람들이 내 정보를 이용하게 광고만 하라는 거예요. 자, 처음에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은 그냥 내가 여기 플랫폼으로 나 혼자 제품을 써도 괜찮아요. 나 혼자 제품을 써도 나한테 캐시백이 발생을 해요. 왜요? 회사가 알려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정보를 듣고 쓴 거잖아요. 그래서 캐시백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거를 적극적으로 공부해서 여러 명에게 알리기 시작하면 이 캐시백이 배가로 늘어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지금 14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14년째 저는 제품을 파는 일이 아니라 정보를 전달하는 아메이를 한 거예요. 제가 이해한 아메이는 여러분 아메이가 영업이 아니었고요. 제가 이해했던 아메이는 교육사업이다 였어요. 교육사업. 저는 애들 가르치는 일 했었죠. 애한테 더하기 곱하기를 가르쳐줘요. 곱하기를 가르쳐주면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 다시 더하기로 이렇게 나눠서 가르쳐주고 또 바둑알을 가져다 가르쳐주고 사탕을 가져다 가르쳐주고 이렇게 아기가 이해할 때까지 눈높이를 맞춰서 가르쳐주는 일이잖아요. 그죠? 아메이가 그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유통을 설명해줘도 이해 못하세요. 캐시백을 설명해줘도 이해 못하세요. 그거를 그분 눈높이에 맞게 계속 설명해주는 일을 하면 되는 거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한 번 얘기해주고 못 알아들으면 포기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계속 알아들을 때까지 반복해서 이야기해주는 일을 몇 명한테만 하면 되는 거더라고요. 저는 제가 만든 애용자는 20명에서 30명밖에 안 돼요. 대박이죠? 놀랍지 않으세요? 제가 지금 연봉이 얼만데 제가 만든 애용자가 20명에서 30명 사이예요. 반복적으로 설명해준 사람은 아마 한 20명 정도? 거기에서 아메이를 이해하고 저와 같이 사업을 하는 사람은 7, 8명.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여러분. 진짜 쉬운 일인데 그거를 열심히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볼 때 아메이 하는 사람들이 다 열심히 하는 것 같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배달의 기수 하는 분들도 많아요. 제품 갖다 주는 거. 그거 아니고요. 저는 교육사업이라 그랬죠.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이해시켰나가 나의 자산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내가 이해시켰나. 그래서 저는 그거를 열심히 했더니 지금 14년이 되니까요. 제 매출이 10억에서 15억 사이가 매달 일어나요. 한 달에. 너무 놀랍지 않아요? 저 20만 PB도 힘들었던 사람이에요. 진짜 여러분 이게 축적되고 누적되기 때문에 어느 날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아메이가 모두 다 해줄 테니 연결만 해라. 모두 다 해준대요. 그래서 프로슈머는 뭐냐? 광고하면서 쓰는 소비자가 프로슈머인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소비자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그냥 소비자만 되어주셔도 괜찮아요. 아니면 조금 더 알아보시고
스몰 비즈니스로 한 달에 50만 원, 100만 원 버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저희처럼 5년 후, 10년 후를 보고 이거로 자산으로 만들자. 그래서 회사 다니는 것처럼 열심히 성실하게 사업을 하신다면 인생이 바뀌어요. 선택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여기에 있을지, 여기에 있을지, 여기에 있을지. 여러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연결과 공유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회원 자산을 가지냐에 따라 여러분이 받는 그 자산의 규모가 다른 거예요. 자, 여러분 쉽게 카드사별로 우리가 예를 들면 1등이 신한카드래요. 2등이 KB, 3등이 삼성카드, 현대카드 이렇게 쭉 있죠. 자, 만약에 내가 삼성카드 오너야. 삼성카드 오너. 근데 삼성카드를 매각할 거야. 내가 팔 거야. 그러면 얼마에 팔릴까요? 그거 어떤 걸로 금액을 매길까요? 그렇죠. 회원수예요. 삼성카드의 회원수. 그게 금액으로 책정이 되어서 삼성카드가 어딘가에 그걸 팔고 돈을 받는 거거든요. 이제는 회원 숫자가 자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메인은 뭐냐면 애용자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되게 심플하죠? 내 애용자 숫자가 나의 자산인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요, 아메이 에메랄드부터 네트워크를 판매할 수 있대요. 돈을 받고 판매할 수 있다고. 그리고 은행에서 대출도 해준대요. 자산으로 인정을 해줘서.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아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상한 다단계 피라미드 회사와 아메이가 이렇게 혼란스럽게 섞여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지만 이게 나중에 정말 안정적인 자산으로 이게 뭔가 정리가 되고 나면 저는 분명히 미국처럼 그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진짜 열심히 만들어야 돼요? 아니면 대충 만들면 돼요? 여러분, 이 회원 자산이 나의 자산이라는 거예요. 진짜 한 소비자를 애용자로 만드는 일이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일이에요. 아메이는 큰 일을 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한 사람한테 집중해서 그 사람이 온전히 아메이 제품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여러분 이 사업의 다예요. 그래서 이 평생 소비하는 생필품. 그죠? 생필품 다 쓰는 거. 이거를 아메이 아니면 안 되는 대체 불가능한 소비자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나와 함께 이렇게 광고하는 사람들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 평생 소비가 평생의 소득이 되어서 내가 하늘나라 가면 우리 아이에게 상속이 되는, 내가 만든 애용자는 회사가 안 가져간다는 소리예요. 대박이죠? 여러분 안 가져가요, 회사가. 내가 애용자를 만들잖아요? 안 가져가요. 회사는 가져갈 수가 없어요. 내가 만든 거기 때문에 내한테 귀속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 아이한테 상속되고 또 우리 아이가 또 확장시키면 그 다음 그 손주에게 상속되고 영원히 우리한테 소속시켜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지적 재산권을. 이건 안 할 이유가 없지 않나요, 여러분? 제가 사람들을 만나보면 많이 찾으세요. 이것저것 뭔가 이렇게 자산이 될 수 있는 아이템들을 찾으세요. 근데 아메이는 아니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크고 멋진 일, 남들이 손들어주는 일, 그런 것만 찾는 거예요. 그죠? 그게 옳은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크고 멋지고 남들이 손들어주는 일이 멋지다? 여러분, 어쩌면 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남들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제가 본 아메이는 진짜였고, 이 일을 제대로만 한다면 남들이 못 본 거를 내가 먼저 본 사람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저렇게 양동이 수입으로 물을 떠올 때 제가 땅을 파고 파이프라인을 연결한 이 수고를 해서 어느 날 제가 한 4년 정도 했더니 제 수입이 남편의 수입과 같아지더라고요. 에메랄드 정도가 됐더니 제가 7천이 넘어갔어요. 세금 떼고. 에메랄드 세 사람을 성장시켰더니 근데 우리 남편의 수입이 그때 당시 7천 정도였거든요. 과장. 괜찮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남편 수입이 7천 정도 들어오고 내가 아메이에서 한 7천 정도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1억이 넘어가는 1억 3, 4천의 연봉이 되니까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때부터 우리 남편은 월급을 용돈으로 쓰기 시작했어요. 네. 진짜 그렇게 들어오는 수입이 너무 괜찮았는데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 남편이 회사를 그만둘 걸 생각해서 계속 도전을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은 여기 이 수입은 아예 없고요. 이건 아예 없어요. 여러분도 이 수입 다 이제 없어질 거예요. 어쩌면 생각보다 더 빨리 없어질 거예요. 저희 파트너들이 대기업 다니는 남편들이 많아요. 근데 요즘에 들리는 소식들이 좋은 소식이 하나도 없어. 진짜 좋은 소식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 그 가정이.
그래서 빨리 준비해야 되는데 제가 조급한 거예요, 제가. 왜냐면 그 수입이 끊어지면 지금 아메이 소득으로 먹고는 살겠지만 지금의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조급해요, 진짜. 이게 끊어질 걸 저는 경험해봤잖아요? 여러분 아직 경험 안 해봐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끊어지는 순간 첫 번째 일어나는 일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대출 받은 거 있죠, 회사에서. 집 살 때. 그거 다 갚아야 돼요. 이제 회사의 모든 그런 신용이 없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집 살 때나 뭐 할 때 이렇게 대출 받았을 거예요. 회사에서, 대기업에서. 그거 다 갚아야 돼요, 나갈 때. 아셨어요? 모르고 계신 분이 더 많던데요. 그리고 회사에서 다 내줬던 의료보험비며 그런 거 있죠. 국민연금이며 전부 여러분이 따로 내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 수입이 끊긴다는 게. 근데 그거를 아직 여러분들이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빨리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14년 차에 우리 남편 연봉이 이거일 때 제가 7년 만에 이 수입을 만들었어요. 아메이 7년 만에. 그러니까 저는 아메이를 진짜 처음에 잘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일처럼 집중한 거예요. 정말 일처럼 회사 다니듯이 집중했어요. 취미생활처럼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3년 차부터 4년 차부터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3년 차, 4년 차에 결과가 안 나오고 있다. 그럼 내가 일처럼 직장 다니듯이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이 일은 정직합니다. 내가 일처럼 직장 다니듯이 하면요. 한 3년 정도, 4년 정도 아마추어 구간이 지나면 프로 구간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아마추어 구간을 너무 길게 지금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오래 걸리는 거죠. 근데 요즘에 보니까 아메이 되게 빨라졌죠, 속도가, 위너스에서.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아마추어 구간이 짧아져서 그런 거예요. 시작하자마자 일처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져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장담한다니까요. 시작하자마자부터 일처럼 하잖아요. 그러면 7년 안에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게 맞아요. 요랬던 저희 가정이 이렇게 됐다. 이거 보고 어떤 소비자가 얼마나 웃든지. 네. 요랬던 저희 집이 이렇게 그랜드 캐년에 헬기 타고 가서 찍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여행을 하면서 공짜로 보내줬어요. 자, 너무 많이 갔죠? 피지부터 누워서 갔어요. 피지! 저기부터 누워서 간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어제 왔죠. 여기 치앙마이 가서. 크로아티아는 다녀왔어요. 여기까지 다 갔다 온 거예요. 요 빨간색은 코로나여서 여행을 못 가서 돈으로 준 건데요. 여행 크로아티아가 못 갔을 때 1,700만 원을 줬어요. 여행 하나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깃발 여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태어나서 이런 여행을 다닐 수 있구나. 정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여행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삿포로, 호주, 시드니, 지중해 크루즈까지 이렇게 정해진 여행들이 있습니다. 사진,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치앙마이를 갔다 왔잖아요. 네. 네. 되게 빠르죠? 네. 네. 제가 이제 치앙마이를 갔다 왔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몇 컷만 제가 넣었어요. 몇 컷만. 너무 감동인 스토리가 있어서. 자, 이분은 누구냐면 저희 이제 김해에서 사업하는 김보영 리더라고 큐 에메랄드예요. 근데 이 친구가 친정 엄마 아빠를 모시고 왔어요. 원래 아메이 여행이 부모님이나 자녀까지만 돼요. 근데 올해부터는 친족이면 다 돼. 네, 그래서 여동생까지 데리고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엄마, 아빠, 여동생을 데리고 왔는데요. 스토리가 있어요, 여러분. 이 어머니가 신장 투석을 오랫동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잘 드시지도 못하고 못 먹더라고요. 투석을 오래 하면. 투석을 안 하면 살 수 없는. 그거를 오랫동안 그러셨는데요. 이 둘째 딸 있죠, 여기 동생. 여기 키 큰. 이 동생이 신장을 이식 수술을 해줬어, 엄마한테. 네, 그래서 엄마를 살렸죠. 그래서 다행히 이 수술이 잘 돼서 회복이 잘 되셔갖고 이제 음식도 드시게 된 거예요. 못 드셨대요, 음식을. 근데 음식을 드시게 된 거죠. 그래서 어머님이 건강해지신 거예요. 작년엔가 수술을 하셨거든요. 너무 건강해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여행에 모시고 온 거예요. 동생과 엄마와 아빠를. 너무 감동인 거예요, 진짜. 그래서 동생도 아메이를 지금 같이 언니랑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이제 건강해지셔서 오셔서 아메이에서 해주는 모든 거를 정말 누리시면서 첫날은 아빠가 웃으시더래요. 아빠가. 둘째 날은 엄마가 웃으시더래요. 그러더니
셋째 날에 엄마가 우시더래요. 그래서 왜 우시냐고 했더니 엄마가 그동안 너를 너무 반대한 게 미안해서 반대하셨대요. 그래서 그게 너무 미안하다고 하면서 우시더래요. 진짜 그래서 이 4명이서 가족이 얼마나 하하호호 하면서 행복하게 여행을 하는지 너무너무 감동이었고, 또 우리 여기 손민희 리더님 계시죠? 어디 계시나요? 네. 우리 이분도 첫 여행이었는데, 우리 민희 씨도 시부모님을 모시고 왔어요. 시부모님을. 효부죠, 효부. 시부모님을 모시고 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시부모님 모시고 왔어요. 남편하고 시부모님인데, 어머님이 칠순이시래요. 올해. 그리고 어머님이 조금 이제 건강에 조금 아프셨었나 봐요. 그랬는데, 칠순 기념해서 가족여행을 며느리가 모시고 온 거예요. 예, 너무 감동이죠? 그래서 남편은 골프 치러 갔는데, 며느리가 부모님 모시고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챙기고 사진 찍고. 그 아버님이 마지막 날 댄스를 그렇게 추시더라고요. 너무 행복하셔가지고. 댄스를 얼마나 열렬히 치시는지 막 진짜 무대도 올라가시고 막 이러셨어요. 그리고 어머님도 너무너무 진짜 원래도 고우신데 여행 내내 정말 행복하게 같이 여행을 하고, 우리 여기 남편도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시작부터 끝까지 다양하게 놀아본 적은 처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진짜 4박 6일을 4박 20일처럼 너무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저희 올케예요. 저는 이제 저희 남편, 아들, 저 3명이어서 1명을 더 데리고 갈 수 있어서 저희 올케를 데려갔어요. 저희 올케가 재작년에 그러니까 원래 어린이집 교사를 평생 했거든요. 오빠는 직업군인, 저희 오빠는 지금 대령이라는 직업 군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군인 가족이어서 언니가 전국을 다니면서 이사 다니면서 살다가 이제 그렇게 살았는데, 어린이집은 어디든지 취직이 되니까 이제 그렇게 잠깐씩 돈 벌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언니가 재작년에 갑자기 오빠한테 전화가 왔어. 오빠가 펑펑 우는 거예요. 전화가 왔는데 거의 쓰러질 정도로 울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홈미팅 중이었거든요. 왜 그래? 그랬어요. 그랬더니 언니가 아프대 이러는 거예요. 저희 오빠 우는 거 못 봤거든요, 제가. 근데 정말 숨을 못 쉴 정도로 우는 거예요. 오빠가 죽겠더라고요. 그래갖고 언니가 아프대 이러는데 저는 진짜 저 언니가 죽을 병 걸린 줄 알았어. 그랬더니 어디가 아프대? 이랬더니 유방암이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죽어가는 거야, 오빠가. 저도 너무 깜짝 놀랐죠. 너 말기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막 떨리는데 홈미팅 중이니까 내가 내려가서 지하주차장에 전화할게. 그리고 끊었어. 오빠 그만 울어. 잠깐 기다려봐. 이랬더니 막 통곡을 하고 울다가 제가 끊고 지하주차장 가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아픈 거야? 이랬더니 1기, 2기야. 이러더라고요. 그래갖고 내가 오빠 1, 2기는 그냥 수술하면 돼. 내가 그랬어요. 그냥 수술만 하면 건강해. 그랬더니 오빠가 그제서야 눈물을 멈추면서 그제서야 그러면서 이제 통곡은 멈추고요. 이제 흐느끼 울기 시작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오빠가 언니를 못 챙겨서 언니가 아픈 것 같다고. 그리고 오빠 군이다 보니까 떨어져 산 적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같이 안 살아서 언니가 아픈지 몰랐다고. 그러면서 그 죄책감에 오빠가 너무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있잖아. 이렇게 하고 이제 언니도 처음에는 너무 놀랬는데 이제 제가 얘기를 해줬죠. 왜냐면 저는 주변에 많이 보잖아요. 소비자들도 많고 해서 수술하고 건강하게 지금 평생 120살까지 살 거야. 제가 막 이랬어요. 그리고 이제 병원비 이런 것도 걱정 말고 이제 우리 집에 와서 병원도 다니고 이렇게 하게끔 했거든요. 그랬더니 언니가 나중에 하는 말이 그 판정을 받고 유방암이란 판정을 받고 제일 먼저 제가 생각났대요. 아가씨가 있어서 너무 다행이다.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 언니네 가정에 위기가 온 거잖아요. 그죠? 경제적 위기도 같이 온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있어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대요. 애들도 지금 대학생이 고등학생인데, 그죠? 그러니까는 한 집안에 한 명만 잘 살아도, 여러분, 많은 변수를 막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 진짜 그걸 느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오빠가 군인인데, 언니 병원에 치료를 하겠다고 휴직을 냈어요. 휴직을 내면 이제 연금이 나오는 군인이니까 휴직을 하면 한 50% 정도 월급이 나오는 줄 알고 휴직을 낸 거야. 그래서 저희 집에 와 있었거든요. 근데 월급이 한 달이 지났어. 월급이 하나도 안 들어온 거야. 알아봤더니 본인이 아플 때만 50%고요. 배우자가 아플 때 하나도 안 나온대요.
여러분, 우리 오빠 직급이 뭐라고요? 대령 스타 아래예요. 근데도 본인이 아플 때만 나오고요. 배우자는 하나도 없대요. 그거 충격이었어, 정말. 너무 오빠도 충격을 받았고, 언니도 충격을 받았고, 그래서 제가 월급을 줬어요. 그리고 이제 수술하고 요양병원에서 언니를 2주 동안 쉬게 했고, 이렇게 하면서 진짜 제가 효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 여행을 제가 전화를 했어요. 언니, 우리 이번에 여행 이제 코로나 끝나서 여행 가는데, 언니 갈래요? 이랬어. 한 명 추가되니까. 언니가 1초도 안 망설이고, 나 갈래! 우리 언니가요, 진짜 가족과 떨어져서 어디 안 가는 사람이에요. 저희 집에도 혼자 안 오는 사람. 근데 세상에 갈래? 그랬더니 나 갈래! 이러더니 바로 여권을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더니 뭐라는지 알아요? 마음 바뀔까봐 빨리 보냄 이렇게 왔어요. 그래가지고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희 언니 그런 스타일 아니거든요. 근데 언니도 이제 수술을 하고 회복을 해서 이제 집에서 그냥 보내는 게 너무 지루하고 무료했던 거예요. 그리고 언니가 아메이를 좀 했었거든요. 몇 년 전에 한 1년 정도를 원주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했었는데 그때 SB까지 했어요, 언니가. 그런데 언니가 슬럼프가 온 거야. 슬럼프가 올 수 있죠. 그때 제가 가족이다 보니까 밀어놨어. 가족이다 보니까 언니가 내 수입도 알고 내 성공하고 인생 바뀐 거 아니까 언니가 설마 더 다운되진 않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밀어둔 거야. 그랬더니 언니가 혼자 죽어간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올 수 없게 된 거야, 민망해서. 그래서 언니가 쉬게 됐는데 그러고 몇 년 후에 아픈 거예요. 네, 몇 년 후에 아프게 된. 언니가 근데 아메이에서 캐시백이 그래도 많진 않아도 몇십만 원씩 들어왔던 거야. 그랬더니 실업급여가 16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언니가 실업급여를 신청을 안 하고 이 아메이 캐시백을 그냥 받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많이 안 들어왔거든요. 왜냐면 언니가 사이드가 별로 약했기 때문에 많이 들어와야 30만 원, 40만 원, 조금 들어올 때 그거보다 더 조금 들어오고 이랬는데도 160만 원의 그 몇 개월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보다 이 아메이의 수입을 언니가 더 크게 본 거예요. 제가 거기서 감동을 했어요. 언니가 아메이 제대로 이해했었구나. 근데 진짜 내가 가족이라서 소홀히 해서 언니가 못했던 거구나. 그랬는데 언니가 우리 집에 와 있는 동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메이를 해야겠다라고. 그리고 저희 오빠가 안 튀었거든요, 아메이. 저 약장수라 그랬어요, 오빠가. 그래가지고 진짜 오빠가 안 튀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번에 저희 집에 와서 2달 정도 언니 간병하면서 있는 동안 조카한테, 우리 대학생 조카한테 너 졸업하면 고모 따라다니면서 아메이 공부해. 진짜 아메이밖에 없다는 생각을 오빠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언니도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데리고 갔거든요. 그래서 갔는데요. 비즈니스를 태워줬죠, 갈 때. 그랬더니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너무 좋아하고 막 사진 찍어서 막 푸사에도 올리고. 근데요, 여러분 진짜 마음이 아프게 우리 언니가 해외여행이 처음이에요. 네, 왜냐면 결혼할 때 임신이 됐어. 그래갖고 제주도로 갔다 왔어, 신혼여행을. 그리고 이제 군 생활하는 오빠와 살다 보니 외국을 나갈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해외여행이 처음이었던 거예요. 첫 여행을 비즈니스를 타고 더블 다이아몬드 라이프 스타일로 갔다 온 거죠. 큰일 났어. 이제 영 못 다녀, 언니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우리 부모님들. 또 여기는 우리 이지영 리더님이, 아들들이 다 외국에 있고 막 이래가지고 그 여동생의 딸을 데리고 왔어. 4학년짜리 딸을. 그리고 여기는 또 이지영 리더님 파트너거든요. 이 두 분이. 어린이집 원장님. 여기는 사위랑 손주를 데리고 왔어. 이렇게 해서 정말 3대가 같이 오고 해서 정말 너무너무 다른 여행하고 다르게 감동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4학년짜리 요 딸 조카잖아요. 조카가 마지막 날 삿포로 자기 꼭 데리고 가라는 거야, 이모한테. 이모, 삿포로 나 꼭 데리고 가야 돼. 이러니까 내가 그랬어. 다음 삿포로부터는 조카는 안 된대.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그럼 자기는 어떡하냐요? 엄마가 아메 열심히 해야 돼. 엄마가 지금 PT거든요, GP인가? 그랬더니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엄마, 삿포로 가려면 아메이 진짜 열심히 해야 돼. 알았지? 막 지금 이 딸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올케 너무 행복해 보이죠? 너무너무 아주 그냥 지금 체력도 많이 딸려요, 언니가. 그런데 세상에 잠도 안 자고 싸돌아다니는데 제가 힘들어서 제가 데리고 다니느라 너무 힘들었어. 여기는 수석 이상만 들어가는 라운지에서 계속 차도 마시면서 너무너무 행복해 하면서 뭐랬는지 아세요? 마지막 날? 이제 내년에 삿포로잖아요. 삿포로 여행을 우리 언니의 아들,
남자 조카가 있어요. 그 아이가 지금 고3이에요. 그럼 내년에 고3이 끝나고 대학을 이제 입시 들어갈 때 삿포로를 가요. 그래서 제가 그 조카를 데려가겠다 했어요. 우리 세 식구의 조카. 그랬더니 언니가 알겠다고 해놓고 마지막 날 뭐랬는지 아세요? 저기 아가씨, 나 몰래 비행기 타고 방에만 있으면 안 돼? 우리 언니 그런 캐릭터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몰래 가서 방 안에만 있고 그냥 혼자 눈 구경하고 그러면 안 되니. 그러니까 언니 식당도 못 들어가. 이거 명찰 없으면 그때 창문에서 명찰 던져 이렇게 하겠대 자기가. 그런 캐릭터가 아닌데 언니가 너무 여행의 맛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언니 여행 체질이네. 내가 그랬어요. 여행 체질인데 이제 첫 여행을 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행복해해요. 이렇게 행복해합니다. 아이고, 네. 네. 아, 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아메이를 해도 시간이 가고요. 안 해도 시간이 가요. 근데요, 대충 해도 시간이 가고요. 열심히 해도 시간이 가는데요. 대충 했을 때와 열심히 했을 때는 너무 결과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기왕에 하실 거면 제대로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내 스타일 말고, 내 스타일 버리고, 아메이 스타일로. 아메이는 어떤 혈액형이 잘하는지 아세요? 여기 A형, 손 들어보세요. B형. O형, AB형. AB형이 저쪽네요. 네, 저 AB형이에요. 네. 자, 혈액형 어떤 혈액형이 제일 잘하는지 아세요? ABO형이 제일 잘해요. ABO, 아메이 비즈니스 오너가 ABO거든요. 그러니까 P를 바꿔야 돼. 네, 내 스타일 아니고 아메이 스타일로. 여러분이 아메이 스타일로만 바꾸면 다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다 내 스타일로 하더라고. 나 A형 스타일, B형 스타일, AB형 스타일, O형 스타일로 하지 말고 ABO 스타일로 하시면 여러분 진짜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서 많은 일이 느낌표로 시작해요. 예를 들면 내가 가게를 차려. 아니면 내가 회사를 들어가. 그럼 느낌표 100만 개로 시작해. 너무 잘 될 것 같아, 막. 근데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아닌가? 이렇게 되는 거죠. 결혼도 그렇지 않았나요? 고개 끄덕이시는 분들 계시고, 네. 이렇게 느낌표 100만 개로 시작했다가 물음표 100만 개로 바뀌는 게 세상 일이라면, 아메이는요, 물음표 100만 개, 여러분 지금 물음표 100만 개 있을 거야. 아직 이해가 다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0%, 20%, 30%만 이해가 됐으면 시작해보세요. 갈수록 느낌표가 늘어나요. 물음표는 사라지고 느낌표만 100만 개가 된 게 저예요, 저. 저는 지금 물음표 있을까요? 하나도 없어요. 느낌표만 100만 개, 100만 개, 수백만 개. 저기 오경아 리더님도. 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나면 느낌표 막 던지죠, 막. 느낌표 던지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 스폰서를 자주 만나야 돼. 여러분은 물음표밖에 없기 때문에 스폰서의 느낌표를 받아야 되거든요. 자, 아메이는 물음표로 시작해서 느낌표로 끝난 일이고요. 성공하고 싶으시면 꼭 이런 사람이 있어. 저 사람은 왜 안 나와요? 이런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 성공 못해. 저 사람은 왜 잘 안 돼요? 이런 사람 성공 못해. 자, 왜 실패했을까를 생각하는 거면 그거는요, 성공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느 분야에든 성공자는 따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공하냐? 어떻게 성공했을까를 궁리한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이 안에 성공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저 사람은 어떻게 성공했을까? 이거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는 그 사람이 성공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어떻게 성공했을까? 저는 이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오경아 리더님은 어떻게 성공해서 저렇게 자영이 되셨을까? 정말 홍진희 스포더님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저는 그 생각만 했어요. 성공자들은 이럴 때 어떤 결정을 했을까? 근데 저 실패한 사람은 이럴 때 그만뒀구나. 나도 그만둬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말고 이거.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성공으로 가는 길은 이렇게 생겼대요. 아메이만 그런 게 아니고요. 모든 일이 다 성공은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대요. 그런데 저희 파트너 중에 자기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이런 데 빠졌을 때 도와줄 스폰서가 없다는 거예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자기 사업하는 사람들도 이런 데 빠졌을 때 도와줄 사람이 없대요. 그리고 이런 데 한번 빠지면 손해 금액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메이는 어때요? 이렇게 빠져. 손해 금액 있어요?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려고 노력하는 힘도 약해. 그래서 뭐가 있어요? 스폰서가 있습니다. 내 손을 잡아!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이 빠졌을 때 시스템과 스폰서를 의지해서 빨리빨리 빠져나오는 거.
어렵지 않겠죠.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구덩이에서만 빨리 빠져나오면 여러분 아메이는요 2년에서 5년 플랜이에요. 이거는 미국에서 60년 동안 통계를 낸 거예요. 2년에서 5년 플랜. 저는 5년 만에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3년 열심히 해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 2년에서 5년 안에 들어가는 게 맞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열심히 한 거, 일처럼, 직장처럼 열심히 한 구간을 여러분이 계산해 보면 아마 이 안에 들어갈 거예요. 나머지는 내가 그냥 이 자리에 있었던 시간, 내가 변화되는 시간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2년에서 5년 안에, 여러분 지금부터 좀 더 집중해서 2년에서 5년 안에 여러분 인생이 바뀌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마지막 영상이에요. 전 이게 너무 감동이에요, 이 영상이. 올라가다가 떨어지죠. 너무 아메이 같아. 또 올라가다가 또 떨어져요. 어떨 때는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점점 힘을 잃다가 포기하지 않고 다시 힘을 내죠. 네, 박수. 네. 여러분, 성공은 이런 겁니다. 정말 이렇게 이 과정을 거쳐야 성공하는 건데요. 이 과정을 아메이 안에서 저는 했고요. 여러분도 이 과정을 똑같이 지금 거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평범한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변화하고 노력해서 성공하는 일이 있다면 저는 아메이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 위너스 시스템 안에서 정말 정직한 수고를 하신다면 여러분 분명히 5년 후에 10년 후에 제가 살고 있는 이 삶보다 더 멋진 삶을 사시는 분들이 이곳에 아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누가 그렇게 사실까요? 그렇죠. 원하는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더 간절히 원하셔서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치겠습니다.